자, 그럼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7%를 기록하면서 NBS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또 진보당 1%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조사 결과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43대 42, 이게 비슷하게 나온 정청래 대표와는 달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긍정평가가 23%에 그쳤고요. 부정평가는 무려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네. 참담합니다. NBS 여론조사가 2주에 한 번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2월 12일에 있었고 오늘 26일에 발표됐는데 딱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내란 재판 결과가 있었죠.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대략 7대 3대 정도의 네. 그 여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기징역형이 그에 맞는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대략 25% 정도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5%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스스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요. 과연 이 정도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로 10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장동혁 대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지만 이렇게 10%대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받아든 당원들 또 현역 의원들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았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더 높았느냐 그게 아니라 동률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지역 빼고는 우리 지방선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TK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비단 오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 적이 네. 있었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높았고 오늘 67%가 나왔죠. 그리고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한다. 특히 뭐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네.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 한편 견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TK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윤호개인 외치고 당원들이 나를 지지한다라고 네. 하고 있고 전류는 분열이다. 뭐 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저는 뭐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 오전에 이제 중진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 중진회의 부활 요구를 받아들였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그러면 좀 지지율이 낮아지겠습니까? 글쎄 과거에도 최고 중진회의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진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방향성으로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다 더 강도 높은 이야기로 전달할 것 같았는데 네. 사실 좀 용두사미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전 장동혁 대표가 보여온 명확한 자기 정치의 방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에 의총이 있었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중진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듣는 현장은 다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껴안고 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절윤하고 이 중도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얻을 표는 없다. 오히려 절윤을 했었을 때 이탈할 수 있는 표가 더 많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유정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 그러니까 집토끼를 확실히 지키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정리할 사람 정리한 후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건데 여론 지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중진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도 저는 정말 황당한데요. 뭐 중진 연석회의라고요? 그 회의체가 없어서 지금 당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진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그 많은 중진들은 다 어디로 가고 3선, 4선 이상 뭐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모였어요. 그런데 어제 모여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중진들조차도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제대로 지난번에 2월 20일 날 발표했던 윤여개인 그거 사과하고 취소하고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당이 아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 총선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저는 그냥 마지못해 떠밀려서 중진들 뭐 하냐고 하니까 한마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중진들이 뭐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전에도 초선, 재선, 중진 다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부터 들어보죠. 요즘 정치를 보면 국민들, 시민들은 불안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정작 정치인들은 회피하고 쭈뼛거리고 모호한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의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명한 입장을 전달드리고 뭐 믿고 따라와 주십사. 정면으로 말씀드리고 설득드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보를 두고 대구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출마설은 언론에서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데가 그 외지인들에 대해서 문을 예전에 조순영 의원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정광재 대변인. 네. 한동훈 전 대표 대구 행보 뭐 깨놓고 얘기해서 대구에서 재보선 나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으로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구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폐쇄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세력도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첫 번째 일정으로 대구를 간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누가 뭐래도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 민심을 들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구를 갔고 또 보수 재건을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지역으로 대구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리가 빌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어떤 지역에 나간다고 하면 그거 막기 위해서 다 덤벼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 정당의 공천이 다 마무리돼서 특정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시점에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갖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면 그런 좀 가벼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나갈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유정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서 사실상 이 자기 행보를 시작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진표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주호영 의원이 지금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잖아요. 네.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재보선으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보낼 것이고 네. 민주당에서도 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판세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의미 있는 출마를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당선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때도 제명됐을 때 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떤 모습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아마 이제 오늘 사실은 어제 대구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출마하는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언론의 노출을 상당히 꺼려했는데 자신감을 얻은 것인지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판사판의 마음인지 몰라도 가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뭐 선거 전략을 거기에 맞게 세우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국회로 입성하는 것은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를 막으려 하지 말고 민주당에게 어떻게 이길 방법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구를 선택한 것은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탄핵의 강을 건넙시다라고 대구에 가서 외치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상징적으로 윤핵 의원이 맞는지 절연이 맞는 것인지 대구에 가서 묻겠다라고 한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내려는 늪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것인지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뭐 오늘 칠성시장 내일 서문시장 가서 조금 어떤 또렷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세과시보다. 네. 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아무데나 보궐선거에 나가서 이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는 것 상당히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패하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등원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번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2월 22일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가려고 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명확하니까 그에 반발하는 그 보수 세력, 중도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분들도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3자 구도에서 승리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40% 얻을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보궐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나오면 과거에 이준석 의원도 그랬잖아요. 원래 대구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랬었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고 유권자 지형 보니까 전체 유권자 평균 연령이 34세에 불과한 화성 지역에 나가면 본인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했고 결국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정치적으로 극적으로 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한동훈 전 대표도 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2시부터 법원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배현진 의원이 심야에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SNS 내용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가운데 정점식 의원이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마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얼굴 막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국민에게 지지받는 보수정당 만들자 깔깔대며 갈매기밥 함께 던지던 우리 순수가 불과 한 해기도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막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 자, 이렇게 올렸다가 곧바로 10분 만에 내렸어요. 내릴 걸 왜 올립니까?
굉장히 감성 충만한 글이잖아요. 밤에 올려서 그런가요? 새벽이 되면 감성 충만한 글들을 가끔 올렸다가 나중에 이불킥하면서 내가 그때 왜 올렸나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마 배현진 의원도 스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인 글이라 내렸다. 근데 정점식 의원이 밝힌 바로는 저게 한 2022년 말 정도 겨울쯤에 찍은 사진인 네. 것 같아요. 모양 바다 예쁘죠? 예. 당시에는 사실 2024년 계엄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은 이른바 친한동훈계 또는 뭐 개혁 그렇죠. 소장파로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보면은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을 1년 당원권 중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좀 정서가 나와서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배현진 의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빛의 속도로 삭제한 게 화제성은 더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께서도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이불킥하면서 갑자기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내릴 거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가처분 신문을 오늘 앞두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동훈 대표와 함께 원팀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정치가 참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올렸다가 순삭을 했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소개 목적은 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참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 뭐 또 유감스러움, 비통함 이런 것들이었다면 뭐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